자, 이제 주목 이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키드 마틴입니다. 앞서서 우리 쭈쭈 베이비님이 로키드 마틴 있었어, 그죠? 오늘 로키드 마틴은 사실은 특징주로는 오늘 0.6%라서 이렇게 눈치채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취향인지를 쭈쭈 베이비님은 간파를 하신 것 같아. 대단하세요, 대단하셔. 네, 그래서 로키드 마틴, 네, 미국 최대 방위사업체입니다. 오늘 주가는 그냥 강보합이었어요. 0.6% 올랐는데 JP 모건의 세스 세이프먼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비중 확대로 높였습니다. 목표 주가도 475에서 518달러로 9% 상향 조정을 했어요. 추가 상승 여력 14% 넘게 있다라고 한 건데, 지금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자, 지금이 로키드 마틴을 살 기회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로키드 마틴 어떤 기업이냐? 1912년에 설립된 방위 및 항공 우주 기업이고요. 1995년에 로키드 코퍼레이션과 마틴 마리에타가 합병을 하면서 현재 이 모습을 갖추게 된 회사입니다. 사업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항공 부문, 미사일 및 사격 통제 부문, 로타리 및 미션 시스템, 그리고 우주 부문, 이렇게 네 가지 파트인데, 항공 파트에서는 전투기와 무인 항공기 요걸 취급하고 있고요. 미사일 및 사격 통제에서는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로타리 및 미션 시스템 부문에서는 군용, 상업용 헬리콥터, 우리 블랙호크 국내에서도 이거 많이 쓰는 헬리콥터인데 요게 아마 요 파트에서 나오는 것 같고, 레이더 시스템, 훈련 솔루션, 전투 시스템, 이게 이쪽에서 나오고요. 우주 부문은 위성 사업 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국방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전체 매출의 75%가 미국 정부로부터 나오고요. 물론 로키드 마틴 우리나라에도 수출하고 뭐 일본에도 수출하고 뭐 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로의 매출 비중이 75%. 미국의 국방 예산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미국 정부로부터 75%가 발생하는데 그중에 90%는 국방부.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은 지금 국방 예산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한동안 얘네가 아마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해서 덩어리가 큰 국방 예산을 아마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우려들도 있고 했는데 안 줄이죠. 전년 대비해서 계속 3%씩 오히려 좀 증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이 8,860억 달러, 1,22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한 59조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거의 뭐 20배 이상 미국 국방 예산은 그렇게 셉니다. 2025 회계연도 예산안도 지금 정부에서는 한 8,950억 달러로 제출을 했다고 해요. 1,235조 원 규모로. 그래서 뭐 국방 예산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우방국들을 계속 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뭐 이런 흐름들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로키드 마틴 주가가 최근에는 조금 재미가 없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 대표적인 제품 중에 F-35 스텔스, 여기에 2022년 말쯤인가 뭐 합금 부품 중에 작은 부품 중에 하나가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뭐 중국 부품이 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뭐 인도 중단 조치를 한번 당했었고, 미국 정부로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문제 해결하고 나서 또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문제 때문에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아직까지도 인도를 또 못하고 있고, 뭐 이런 뭐 크고 작은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힘을 좀 못 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살 때 됐다라고 JP 모건에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보고서가 얼마나 값진 보고서냐 하면은요. 자, 올 들어서 로키드 마틴에 대한 보고서 나온 게 이게 다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 뭘까 해서.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년부터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도 주목을 못 받았어. 그죠? 그리고 오히려 보고서는 한 1월 24일 아마 이때쯤에 실적 발표가 나왔던 것 같아요. 4분기 실적. 근데 그때 오히려 목표 주가들을 다 하향 조정을 할 만큼. 네, 월가에선 그랬는데 오늘 오랜만에 목표가 투자 의견 상향이 나온 거니까 네, 뭐가 좀 달라졌나 봐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동안 뭐 이스라엘 하마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계속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아직 전쟁은 아니죠 사실. 아직 전면전은 아니고 그냥 톡 치고 도망가고 약간 이런 분위기이기는 한데 요게 단기적으로는 로키드 마틴의 급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그냥 보고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작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후에 중동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변동성 요인이 추가됐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고 그게 이제 지난 주말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이란이 드론 공격을 마구마구 해댔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란에 또 어떻게 언제 보복을 할 것인가. 바이든에서는 좀 참아라, 바이든은 참아라, 너희 이거 전면전 가면 안 된다 이러고는 있는데 이스라엘은 또 그냥 얻어맞고 참을 수는 없는 이런 국면이라서 이게 지금 어떻게 확전이 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세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로키드 마틴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이 범위 자체나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 또 국방 예산이 소폭 증액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어서 로키드 마틴뿐만 아니라 방산주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요 증액된 건 아마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요거 말고도 앞으로 이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은 계속 좀 이어질 거다. 그런 점에 있어서 로키드 마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부각되면 방산주의 투자 매력은 늘 높아졌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특히 지금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로키드 마틴에 대한 비중을 상당 부분 줄여놓은 상황이래요. 근데 원래 꽉 차 있는 상황에서는 터져있고 말았다고 해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막 늘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주가도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오를 수는 있는데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방산주에 대한 비중을 줄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더 부각될 수 있다. 이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비중 확대의 명분을 제시를 하면서 제공을 하면서 기관이 사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게 JP 모건의 논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올 들어서 로키드 마틴 주가가 한 8, 9% 정도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시장 수익률은 이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수익률도 밑돌아. 그래서 뭔가 싼 느낌이 나. 근데 시장 모멘텀이 그동안에 어떤 경제, 물가 이런 거에 더 맞춰져 있다가 약간 이제 모멘텀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이런 지정적 이게 핵심 영역으로 점점 오게 되면 방산주가 상대적으로 매우 좋은 위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봐야 된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최근에 또 이 보고서와는 별개로 최근 수주 계약도 계속 따내더라고요. 대규모의. 이거 오늘 나온 건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 여기에서 17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4세대 요격체.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타겟팅으로 해서 이렇게 쫙 오는 건데 요거를 그 앞에서 또 이렇게 딱 요격시킬 요거를 개발을 해라라는 계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북한이라던가 이란 등이 탄도미사일로 계속 미국 본토에 대해서도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요격체 지금부터 빨리 개발해라라고 해서 요 정도 계약 규모 요게 나왔고 앞서 며칠 전에도 또 전투지휘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요 계약도 한 41억 달러짜리도 요것도 또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확실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니까 이런 계약들이 잇따르는구나라는 거 확인돼서 요거 그냥 참고 자료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주가 흐름 보면은 작년에 한 7% 내렸고 올 들어서도 한 9%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 수익률 확실히 밑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 평가 제가 최근에 이 보고서만도 보여드려서도 아시겠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25명 중에 6명만 매수입니다. 24%만. 나머지 18%는 그냥 중립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정적 리스크가 불거지는데 방산주가 또 이렇게 소외되기는 또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 484.9달러로 현재 오늘 종가 대비해서 한 7%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은 세계 최대 방산주이기 때문에 가끔씩 저희가 이렇게 다뤄볼 만은 합니다. 한데 이 전 확전이 되고 이게 막 커지면 아마 더 부각이 될 거지만 또 조용히 막 전면전으로 퍼지지 않고 그냥 또 치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이건 또 약간 이렇게 물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로키드 마틴은 또 애매해질 수는 있긴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략을 좀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 얘들이 26일인가 20 며칠이더라? 23일 날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확인하고 가는 것도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